전쟁 중에 자국에 있는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수술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로봇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 수술은 사람이 하는 거고 실제로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지 로봇이 하는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장점은 확대 영상이라는 거죠. 손떨림 보정이라든지 움직임이라는 이런 것들이 정밀하고 세밀하다라는, 일반적인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환입니다. 김포우리병원에서 외과과장을 맡고 있고요. 로봇센터장을 역임했고 20년째 외과 전문의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로봇 수술을 설명하면 환자분들이 로봇이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하시는 게 저는 더 믿음이 갈 것 같은데요 라고 당연히 얘기들을 하시고요. 실제로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지 로봇이 하는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은 당연히 집도의가 하시는 거고요. 개복 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이라든지 그게 전부 다 이용하는 도구가 뭐 복강경 기구라든지 아니면 개복 수술 때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기구라든지 아니면 로봇을 이용을 하는 거지, 실제로 집도의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외과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외과의사라서 그냥 외과의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봇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파트는 외과도 있고, 외과도 세분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요. 외과에서도 뭐 이렇게 상부위장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부위장관, 갑상선 쪽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간담도계 쪽 또 많이들 하시고, 전립선암이라든지 위암, 대장암, 아까 뭐 간이라든지 담낭 수술, 뭐 탈장 수술, 그리고 이제 충수절제술도 그렇고, 비뇨기과나 흉부외과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산부인과 수술이 상당히 로봇 수술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부인과 영역의 범위가 조금 넓다는 거지, 산부인과가 뭐 압도적으로 로봇 수술이 많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콘솔에 이제 몸을 좀 밀착한 다음에 약간 그 손가락을 이렇게 로봇 조종하는 간을 끼우고 아래쪽에 발판이 있습니다. 양쪽 발을 사용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발판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손가락을 끼워서 하는 거는 로봇 팔을 움직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카메라를 움직이는 거는 발판이랑 손을 같이 움직여서 카메라도 움직이고, 아래쪽 이 발판은 우리가 이제 지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절단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이제 기구들을 또 이용하는 발판이 되겠습니다. 사실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잘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로봇 수술밖에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수술을 못하는 거겠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에 대한 모든 이제 상태와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로봇 수술이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당연히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로봇 수술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능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외과의가 집도하는 개복 수술하고 같은 의사가 로봇으로 진행하는 수술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복 수술하고 로봇 수술의 차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과 로봇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로봇 수술이든 복강경 수술이든 그건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수술에서는 개복 수술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시야가 잘 확보가 되고 뭔가 이렇게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로봇 수술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자국에 있는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그 수술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로봇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원격 수술을 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시험 단계인 거고요. 로봇 수술은 여러 가지 이제 수술 장점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장점은 확대 영상이라는 거죠. 손떨림 보정이라든지 움직임이라는 이런 것들이 되게 정밀하고 세밀하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로봇의 제일 큰 장점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한 수술에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외상 같은 경우에 여러 장기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건 로봇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이 확대돼서 보이는 반면에 전체적인 그런 수술 관점을 보거나 뷰를 보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일부에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험 적용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병원마다 사실 비용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수술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건 당연히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같은 가격이라면 로봇이 좋겠지만 가격 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보통 한 3배 정도는 차이가 병원마다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오작동하거나 로봇팔로 제어하기 힘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수술을 허가를 안 해줬을 겁니다.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로봇이 작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로봇을 이제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걸로 바꿀 수가 있고, 로봇은 이제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로봇을 빼고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술 중간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바로 중단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장점도 많지만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아직 망설이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이나 아니면 다른 수술보다 뭐 위험하다거나 뭐 로봇 수술이 뭐 아직까지는 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오해인 것 같고요. 다 좋지만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아직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수술 자체만 놓고 따졌을 때 만약에 비용이 같은 비용이라면 로봇 수술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